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2%대 초까지 내렸는데 정부는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계에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류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네. 먼저 OECD,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얼마나 낮췄나요? 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또한 2.6%로 봤는데요. 이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네. 지난 발표 때 OECD는 우리 경제가 지난해 2.7%에서 올해 2.8%, 내년 2.9%로 점차 성장세를 확대할 것으로 낙관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습니다. 국내 기관 중에선 가장 낮게 전망했는데요. OECD는 기존보다 예측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정부나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인 KDI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보다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OECD가 성장률을 이렇게 낮춘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대외 요인이 수출 주도형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기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봤습니다. 지난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성장률은 3.4%로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 위험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인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로존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도 무역 갈등과 경제 심리 악화,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확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일까요? 정부는 혁신 성장에 드라이브를 또 거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정부는 성장세를 띠고 있는 벤처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해서 위기를 뚫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스타트업 기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을 현재 6개에서 오는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을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 기업 투자 전문 회사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네. 또 스타트업이 이렇게 자금 지원을 외부에서 유치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민간 스타트업 M&A 촉진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투자 부족 해결과 차등 의결권도 좋지만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어제 대한상의의 싱크탱크인 SGI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주제 발표를 한 서영경 원장도 글로벌 성장과 고용에서 신산업이 고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약하다며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 개혁, 이해 갈등 조정,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요한 건 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중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규칙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